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10월 7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경마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방송을 찍는 시간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지금 남부지방 제주도를 비롯해서 부산, 울산 뭐 이쪽 지역까지 싹 지금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 지금 물난리도 나고 뭐 바람에 지금 뭐 온전치가 못한 상황이고 인명들도 많이 피해를 지금 입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번 주 경마는 열릴 텐데 지금 제주, 부산의 마필들 그 훈련 상황들이 평상시와 같이 못 맞춰지는 점, 그 점 유념을 해주시고 경마 또 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한 그 뭐 상황은 지금 부산에 갔다 온 성원 의원이 얘기를 좀 이따 할 거고요. 네. 지난주 경마를 보면은 서울에서 펼쳐진 제주 특별도지사배 대상경주에서 임성실 기수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인디언 스타를 갖고 그것도 역시 지난주 비가 오면서 주로가 선행마에게 유리한 주로로 바뀌면서 또 거기에 이득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임성실 기수는 19조 마방에서 나온 이후로 대상경주만 나오면 어떻게든 끼려고 마음을 먹고 타는 모습들, 게다가 19조 마방 말이 들어오면은 2착이라도 꼭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19조 말을 제압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서울말 터치플라잉과 들어왔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한 기수인데 그런 열심히 타줬고 물론 저는 적중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타는 모습을 볼 때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다른 기수들은 19조 마방 눈치를 보면서 타는데 그렇게 눈치를 안 보고 갈아엎으면서 나가서 우승을 챙기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으로 큰 박수를 보내주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눈치 보는 기수들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타는 기수들한테 저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 지금 부산 상황들 갔다 왔으니까 네. 알죠? 네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우리 허천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인디언 스타 문제복 주교사를 또 먼저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우승했을 때 제가 또 이제 이 사진 같은 거 좀 갖다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고마워하는 게 문제복 주교사님인데 자, 이번에 또 만나자마자 그 시상식을 비가 오는 관계로 6층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여의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승선 통과하는 사진은 꼭 좀 어떻게 좀 구해달라. 또 문제복 주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또 축하의 말씀과 함께 뭐 제가 또 기꺼이 해드려야죠. 그런 거 해드리고 자, 우선은 이제 이 부산 날씨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 부산 전역에 걸친, 부산뿐만 아니고 울산 뭐 이쪽에 전역에 걸친 날씨는 얘기해주지만 뉴스를 통해서 부산 경마장 날씨는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럴 때 또 저희 또 위닝 방송에서는 야, 부산 경마장 실제 상황까지 또 얘기해주더라. 이런 거 굉장히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비가 조금 주적주적 내리는 상황이었고 한 7시를 전후로 해서 비의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교를 시키는 마필들도 그때부터 조금씩 버거워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8시를 기점으로 해서 조교가 거의 중단된 상황인데 그 조교가 중단된 이유는 뭐 비가 워낙 세게 왔고 또 바람이 세차게 불었기 때문에 이런 뭐 마필들이 어차피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위에 있는 기승을 시키는 관리사나 기수들 그리고 뭐 조교사분들도 열심히 조교를 했지만 그런 모든 거 자체를 봤을 때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조교를 시키지도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제일 열심히 하고 들어온 기수가 또 송경희 기수도 열심히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모습까지 직접 확인을 했고 이번 출마 등록장에서는 그야말로 과관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요. 뭐 나무가 뽑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느꼈던 주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경마 못하지 않을까 또 이런 염려에 또 이 전화들이 저한테 또 몇 통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예보를 좀 들으니까
부산 쪽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좀 늦게부터 그래도 좀 낮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목요일 조교하는 부분을 좀 이번 주에는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수요일날 조교하지 못한 마필들, 그런 마필들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를 바란다는 점.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변수의 상황들이 생기면 제가 바로바로 제가 또 부산을 직접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전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님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좀 이렇게 주목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 좀 염두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항상 부산은 제가 보면은 이 월요일 훈련도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훈련들을 가장 조심히 봐야 돼요. 왜냐면은 다행히 그래도 일요일 날 조교는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일요일 날 관찰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날 많이들 쌤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지장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마필 능력 분석을 잘 하고 붙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자, 가도록 하죠. 마리수가 없는 경주들도 있고 마리수가 많은 경주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간 편성 중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하게 짜여진 경주 편성들이 이번 주는 서울, 부산, 제주 모두 붙어볼 만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경주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시작 구도로 펼쳐집니다. 성원이. 네, 우선 저는 뛰어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마필이 한도 출전합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마필은 4번 태양의 신화입니다. 자, 이 마필이 8월부터 준비를 했고요. 데뷔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추석 전에 이 데뷔전을 한번 치를 수도 있었던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마방에서 이 준비하는 과정. 자, 이런 마필은요. 저희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유학 보내는 걸 조기 유학이라고 조기 유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유학까지 다녀와서 최선에 대한 준비를 마친 마필입니다. 지금 마방에서 굉장한 좀 열의를 보이고 있고, 자, 제가 볼 때 이번에 출전한 이유는 이제는 완벽하게 올라왔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출전시킨 의도. 편성은 만만치 않지만 4번 태양의 신화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경주입니다. 예. 주행검사 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기록대로가 좋은 말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03초 때 초반을 끄는 말들, 에그니스라든지 매니디센트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좀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안쪽에 기존 마중에서는 타이거 슬램이 발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일찍 움직일 마필이기 때문에 기존 마중에서는 이번 타이거 슬램 쪽을 좀 신경을 쓰고요.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 한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그니스나 매니 디센던트보다 발전 기대치가 더 있는 말을 추천을 하겠는데 11번 아델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주행검사는 04초 때 통과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주법, 그 다음에 주행 자세, 그 다음에 보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바로 데뷔전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1번 아델 에이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기로 넘어갑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성원이요. 가장 액면상으로도 좋아 보이는 마필인데요. 마방 내용도 워낙 좋습니다. 5번 에버그린 트리입니다. 주행검사를 1분 01초 5라는 기록으로 통과를 했는데 선행을 나가서 마지막에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시켜줬던 게 주행검사 시의 모습이었고 한 2주 만에 출전인데요. 마필이 그만큼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마방에서도 웬만하면 통하지 않을까 굉장한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 자, 일단은 공백을 좀 갖고 나옵니다만 안쪽에 세기강자란 마필이 기본적으로 선두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기존 마중에서는 2하고 9 중에서 2하고 9도 이번에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그 중에 2가 그래도 좀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좀 낮고요. 아까 제가 1경주에 이제 아델의 에이스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 아델 에이스란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병합했던 말이 3번 아델의 진주입니다. 지금 에버그린 트리란 마필하고 거의 20마신 차이로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갖다만 댄 거예요. 물론 아직 힘이 조금 덜 찬면은 있습니다만 주행검사 때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경주에 일단 아델 에이스의 입상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실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마방 이적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5번 오라독작이 되겠는데 24조 한상봉 마방에서 이제 11조 밀러 마방으로 개업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 되겠는데 개업식 축하 파티를
열어줄 가능성도 있는 마필이에요. 왜냐면은 지난번 조창욱 기수의 기승수를 2번을 제가 평가했을 때 이거는 전력을 다하지 않는 듯한 말몰이였습니다. 물론 상대들이 원체 세에서 열심히 탄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승부기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승부를 했다면은 3차권에는 충분히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전력이었는데 4차를 갖다 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이성재 기수의 카드인데 편성만만하고 첫 입상, 그 다음에 마방에 또 첫 입상도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로 평가돼서 5번 오라덕작을 추천하겠고요. 성원이. 예, 그 오라독작은 원래 제가 오늘 날씨만 좋았으면 저희 또 방송에서 밀러 조교사 또 인터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사실 날씨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제가 또 뭐 데뷔전 치르고 그때 가서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이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고요. 저는 우선 7번 동남 최고가 지금 28주 만에 나오는데요. 마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14조 자체가 지금 이 마방 식구들이 많이 교체가 돼 있고 변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14조에서 시키던 그러니까 그 조교 패턴이 아닌 확연히 달라진 조교 패턴 그러면서 마필의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 유현명 기수가 기승하는 동남 최고인데 제가 볼 때는 편성도 잘 만났고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3경주 혼전입니다만 이 2마리 누리는 마필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현이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추천만 한두를 내고 성원현의 노림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난번 경주 때는 제가 숨도 안 쉬고 그냥 지워버렸던 마필입니다. 8번 도스톱이 되겠는데요. 그 당시 9월 2일 날 주로는 이 취임마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주로였습니다. 불량 주로고 앞에 있는 말들이 거의 다 땡땡 다 붙여서 들어왔던 경주이기 때문에 임성실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가 빨라서 의지도 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빠른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 발동이 걸려도 늦게 걸렸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게 흘러갔는데 이번에는 감량 기수의 이점에 늘어난 거리까지라면은 그 두 가지 여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성원이요. 네, 저도 8번 돈스톱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마필들이 상당히 내용들이 재밌는데요. 인기마지만 덜 봐도 될 만한 내용을 가진 마필이 또 상당한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자, 그 마필은 저는 배팅골에서 완전히 제외를 좀 시키겠고요. 현장에서 아마 바람이 좀 불 만한 소지가 다분히 있는 마필인데, 자, 그 마필은 바람에 불든 안 불든 제가 이번에 강한 승부까지 이미 체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마필은 확연히 좀 세게 좀 노릴 마필이 되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 배당까지도 연결될 마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8번 돈스톱은 인정을 하되 어거지로 팔리는 불안한 인기만 말이 완전히 걷어냅니다. 나머지 배당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마필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준비해놨습니다. 자, 4경주 뭐 내용 있는 승부이기 때문에 적중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헛바람 잡는 바람 잡는 인기말을 들여낸다. 성원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7두 단촐한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위원. 편성이 너무 단촐한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노릴 마필이 1번 화정이라는 마필인데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인기마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편성이 너무 좀 허접한 편성까지 만났고 내용 너무 좋고요. 문중원 기수가 이 마필을 지금 2번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승까지도 한번 할 편성을 만나지 않았을까. 1번 화정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2번 푸른광자하고 한환세상 2마리를 강혜순 마주가 꺼내놨는데 일단 김용공 기수의 카드까지 썼단 말이에요. 김명신에서 최시대 이어지는 김용공 카드. 게다가 이런 편성 만나기도 쉽지 않고 지난번 뛰었던 편성도 뭐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만 이번 편성보다는 낫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6번이 열심히 좀 타주면은 가능한 위치에 놓여있는 1순위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외곽에 있는 2마리 마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7번 스피드마크라는 마필을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혈통적으로는 좀 약한데 이 스피드마크는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고 또 취재를 가기 전에 이 마필에 대해서 유심히 좀 찾아봤더니 랑포라는 부마 굉장히 좀 뭐 앞으로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한 마필이고요. 주행 자세를 보니까 자세가 굉장히 좀 안정됐습니다.
데뷔전이지만 물론 여기가 뭐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도 있군 하지만 스피드 마크의 데뷔전 선전 저는 분명히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2군 성산패초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전력감, 즉시 전력감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또 이번 포인트럭이란 마필이 주행검사하고 연습 재검을 받았는데, 주행검사 처음에는 앞에 나가서 뒤가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두 번째 연습 주행할 때는 외곽에서 처음에 밀렸다가 중반 이후에 중저구속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실전을 치르기 이전인 상태에서 트립을 만들어 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마인 혹은 폼마이드림이나 마필과 병합할 때도 탄력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포인트럭도 즉시 전력이 완성도가 높게끔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7경주 갑니다. 1300m 그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과천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성원입니다. 네, 저희 위닌 방송하고 굉장히 좀 사대가 잘 맞는 마필입니다. 일본 원더월인데요. 지난번 2세 경매마 특별 경주에서 아쉽게 좀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제 뭐 일반 경주고 일본 원더월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에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더월은 이제 거리하고 싸움이 되겠죠. 지난번에 상대 편성도 강했고 그걸 따라가다가 이제 아이스마리아 마필이 좀 센 말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였는데 이번에 1300 경주입니다만 상대들은 좀 약해졌고 그래서 가능한 마필로는 보여집니다. 자, 원더를 놓고 이제 구멍들이 다 뚫릴 거예요. 이번 경주에. 그 가운데 인기마로 대끼리나 준대끼리급으로 팔릴 말들을 다 제가 상황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는 거죠. 준메인을. 그리고 노려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붙는 겁니다. 상황은 만들어 놓고 붙는 거예요. 뭐 대끼리 때리고 준대끼리 때리고 이래서 마치는 적중들은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걸 메인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도 메인 승부를 갔다가 메인 승부를 취소를 했어요. 물론 적중은 만들었습니다만 대끼리 막건인데 대끼리 막건의 좀 불안 요소를 알고 접근했다가 대끼리인데도 뭐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추천하면서 맞췄다고 메인 승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입장이 되면 저는 메인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쩌다 한 번 나오지 뭐 매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팔리는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알고 접근을 해서 꺾고 중배당에서 또 노림 수 있는 고배당까지 체포하는 허찬진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우리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당근호찬이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아까 제주 경마 때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10월 강승부 주간이에요. 제가 8월달 강승부 주간에 대승리를 만들어 드렸고 약속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9월달 추석 휴장 전에 강승부 주간을 맞아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추석 보너스까지 역시 얹어다 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10월 강승부 주간이에요. 자, 강승부 주간에 마련한 승부 경주들은 당연히 평상시 승부 주간 경주들보다도 배팅 강도를 올려야 되고 그만큼 자신이 있는 말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인기마로 팔릴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기마로 팔릴 말을 놓고 할 게 아니에요. 제 관리 복병말을 놓고 배팅을 시작합니다. 인기마가 부러지면 바로 중고배당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신을 갖고 붙는 금요일 부산 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서 중후반부에 상황을 내고 후반장 경주들 맞아 마무리하고 금요일 상황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훈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 성훈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9경주인데요. 메인 승부처에 앞서서 자, 우선 제가 부산을 직접 다녀오니까 정말 굉장히 좀 저 자체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주간 이번 주간인데 부산 영남 지역에 살고 계시면서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없기를 가장 먼저 좀 메인 승부처에 앞서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굉장히 좀 비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서울에서 내려간 성원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신 마방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제가 먼저 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이번 주 꼭 적중을 시키겠다는 말씀 그리고 관계자분들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자, 메인 승부처를 시작하는데 자, 이번 9경주가요
숨어있는 능력 마필들이 한 3-4두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 어떻습니까?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철저히 체크를 해놨고요. 그런 와중에 이번 경주 반드시 통할 수 있겠다. 우승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때리는 복승식의 한 자리 충분히 차지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팍팍 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 놓고 들어갑니다. 능력 충분히 있어요. 더군다나 조건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마필 놓고, 자, 불안한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마필이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 배당판 바람을 좀 잡아줄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회복이 안 돼 있다라는 내용. 자, 한 번 더 꺾고 갑니다. 그 마필은 꺾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가장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 주력으로 노리고, 혹시 모를 변수까지 배당까지도 만들어 놓을 노림수 마필을 체포해 놨습니다. 자, 이번 메인 승부처 꼭 적중시키겠다는 각오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10경주로 합니다. 1400 2등급 핸디캡 12의 접전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원이요. 예, 저는 노림수 마필이 10번 매직파크입니다. 최근 2번의 경주 매직파크가 인기는 얻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매직파크의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통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이 편성까지도 잘 만났고, 서수원 구수가 직접 이 조교를 시키면서 굉장한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마방의 내용까지 10번 매직파크 강하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예. 자, 인기마로 팔릴 전력은 9번 퍼번트 스톰이에요. 근데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뛰었던 상대들이 이번 출전하는 말들하고는 갭이 틀립니다. 지난번에 뛰었던 애들은 1군마들도 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전 경주에 뛰었던 애들 메인스테이도 1군에서 바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그런 강자들과 뛰었기 때문에 9번 퍼번트 스톰은 무조건 인정을 해주고 저는 들어가는 경주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부대 설명을 하면은 정상제압이 이제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죠. 선두력이 있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편하게 나갈 경우에 대한 빵수를 조금 볼 수 있겠고, 한 20-30% 볼 수 있겠고, 지난번에 데뷔전에, 아니, 승군전에서 걸음만 잰 놈은 톱파이터입니다. 철저하게 좀 덜 갔어요. 왜냐면은 또 앞에 나가지도 않고 참고 타면서 뭔가 거리를 재봤기 때문에 선입으로의 테스트도 해봤던 마필이 이제 톱파이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평가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번 경주는 제가 9번 퍼번스톰을 강력하게 인정을 하고, 성원료는 10번 매직 파크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갖고 있다는 점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10월 달까지는 부산 경마가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주간 경마로 이제 변화가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주간 경마로 이제 시행이 되고, 10월 달만 금요일 부산 경마, 제주 경마는 야간 경마로 그대로 시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금요일 부산 경마 때도 오프닝 멘트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저희가 방송을 찍는 시간이 수요일 출마표가 뜨고서 가장 일찍 저희가 방송이 준비해서 찍는 방송이 되겠는데, 부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그래서 조교도 평상시처럼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예민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제주 경마는 저희 위닝 경마 방송을 꼭 유의해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내용들도 우리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우선 날씨 얘기부터 좀 할까요? 태풍이 지나갔는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한 새벽 4시 정도였는데 엄청난 바람과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저는 뭐 당연히 새벽 조교를 안 되겠구나 해서 좀 새벽 조교를 안 하니까 좀 천천히 쉬면서 오늘 경마 준비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어머니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창틀 사이로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저는 뭐 새벽 한 4시부터 나가서 아주 뭐 집안에 있는 물 빼고 뭐 청소하고 물 닦느라 상당히 좀 고생했던 날입니다. 당연히 지금 경마장에서도 뭐 새벽 조교는커녕 밖에 새벽 한 4시, 5시 이때는 뭐 차가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걷기도 힘들 정도로 밖에는 뭐 쓰레기들이 엄청 휘날리고 있었고요. 집 앞에 있는 신호등이 부러져서 뭐 차의 본네트에 꽂혀 있는 상당히 좀 무서운 광경까지도 아침에 목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일요일 조교로 대처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역시 훈련 상황들 다 보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큰 변동 사항은 없는데 일주일 만에 출전하는 말들의 컨디션 체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판단돼 이번 주 경마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 파라리딕이셨던 기수가 신광선 기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신광선 기수, 구조 마방의 예. 신광선이었습니다. 구조 김한철 마방의 신광선 기수가 뭐 아주 그냥 일주일에 하나 들어오기 힘들었던 기수가 그냥 싹쓸이로 그냥 다 들어왔는데 그동안 네네. 곽영남이가 그러면 무슨 짓을 해놓은 건지 김한철 조교사가 무슨 짓을 해놓은 건지 싹싹 눌러놨던 말들을 다 곽영남이의 기승정지 11로 인해서 다 때려먹은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래도 정말 이 곽영남 기수의 기승술은 정말 대단했다. 전혀 뭐 복귀로 잡아낼 수 없는, 그렇게 전혀 복귀도 안 나오는 그 정도로 말을 눌러놓으니까 거의 이번에 신광선 기수가 오는 거는 거의 끌려오듯이 온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회조란 말이 있습니다. 권진영 기수가 바뀌었는데 신광선 기수가 좀 그날 부상이 되면서 그 말도 끌려 들어올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용의 질주는 대차로 우승을 했고요. 네. 황룡전설 만점왕도 전혀 복귀가 안 나왔던 말인데 신광선 기수가 타서 여유 있게 취임으로 우승할 정도로 참 이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예. 앞으로 좀 예의주시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어느 정도로 말을 채놨으면은 이런 배당들도 뭐 전부 배당이 다 나와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배당도 좋았고 물론 지금 신광선 기수 자체는 그렇게 인기를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기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구조 마방에서는 이제는 말을 아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곽영남 기수 때문에 지금 열흘 정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마방이 상당히 지금 물론 그 사이에 마방의 말들이 관리를 잘하면서 좀 컨디션 끌어올렸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동안 아껴놨던 말들 다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신광선 기수 중요하겠지만 일단 구조에서 곽영남 기수가 타서 좀 이상한 모습을 보였던 말들 계속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하향세를 보이는 마방이 12조예요. 이태용 마방은 아예 뭐 입상 근처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태용 마방이 정말 극과 극의 지금 성적인데요. 지금 휴장 이후에 추석 지나고 휴장 이후에 지금 한 2주간에 거의 인기만을 한 90% 이상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말에 지금 한영민 기수가 주연하고 있는데 전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말들이 너무 멋지고 있어요. 대상경기 때 원당봉도 그랬고 자체 경주에서도 무난히 올 수 있는 말 갖고 계속 3등이었나 4등. 참 말이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동안의 마방 관리가 좀 어떻게 잘못됐는지 말들이 의외로 너무 못 뛰고 있어요. 좀 일단 지난주에 마지막에 백야행이라고 하나 네. 좀 우승을 하면서 약간 좀 반전에 좀 분위기 있었는데 일단 이거 한번 흘러가야겠습니다. 만약에 12조 말들이 또 이번 주에 한 번 또 뛰기 시작하면 거의 전망 페이지에 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능력 말들이 많기 때문에요. 12조는 초기에 한번 분위기를 한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백양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마방을 이적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은 다른 마방에서 와서 12조에서 말을 만들고 해서 승부가 됐던 말이죠. 자, 어쨌거나 한 기수씩 돌아가면서 사고 뭉탱이들이 되는데 요즘은 한영민이가 인기만으로 팔려놓고 잘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프닝 멘트를 끝내도록 하겠고 경마로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900m 하나마 3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신사공연의 추천마가 있다면요. 일단 상당히 지금 시네마들의 약간 좀 접전 구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데뷔전 때부터 약간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사도마 천상여걸입니다. 천상여걸. 이 말은 약간의 좀 파이기가 있고 다리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출전
출전 주기라든가 좀 훈련 약간 좀 늦어지고 좀 준비가 덜 되고 좀 그런 부분에서 휴양도 갔다 왔고요. 약간 더디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신인 김형준 기수 한 번도 입상이 없는 기수입니다. 근데 훈련 내용과 컨디션은 지금 휴양 갔다 와서 적응을 하면서 지금 상태가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상역을. 김형준 기수 처음 타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 한번 순발력을 발휘해서 좀 선입에서 잘 타준다면 많은 근래에 들어서 가장 좋은 느낌이 왔기 때문에 상황만 천상역을 좀 배당 마필로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요, 3번 군도입니다. 임면학 기수가 지금 제주에 내려가서 입상이 전무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도를 추천하는 이유는 직전 두 번의 편성보다 이번 편성이 약합니다. 이런 편성에다가 되는 말에 또 각질도 앞에 붙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말 등짝에 올라만 타 있어도 저는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태웠다는 거 보면은 첫 입상을 해주겠다는 마방의 의지를 좀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이런 말을 가지고도 만에 하나 기승술을 부족으로 못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유민학 기수는 진짜 입상 때까지 추천을 안 할 거예요. 어쨌거나 제 추천만은 3번 군도가 되겠고,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마필이 7번 심해진수죠? 네네.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당시에 같이 나왔던, 지난주에 나왔던 말들이 6번, 7번이 예. 지금 훈련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 주에 지금 이 경주 편성을 보면 한 7마리, 8마리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일요일날 조교를 보고 한번 등급표를 정리해 보니까 거의 편성이 안 돼서 경주가 깨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의외로 지금 지난주에 나온 말들이 일요일에 훈련도 안 됐고, 오늘 당연히 훈련이 안 했고요. 훈련도 안 한 말들이 그냥 억지로 쓴 건지, 수련 이도가 원래 있었는지, 그거는 정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요일날 준비를 안 했던 말들이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출전 준비를 하면서 이 게임수를 맞춰놨어요. 지금 7마리, 8마리. 이런 말들이 지금 중에 하나가 7번만 심해짐수도 그런 말 중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 지난번 능력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 가능한 복병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약간 좀 연속 나오면서 지금 훈련이 없다는 게 약간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건 현장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그 끌려 들어올 뻔했던 말이 이번 그 경주의 쾌조 아니겠습니까? 쾌조, 그죠? 네네, 만약 사행을 하니까 끌려 들어오면서도 입상을 못했단 말이죠. 예. 게다가 이 심해질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서 아주 그냥 쥐어짜면서 버텼던 걸음이기 때문에, 요거는 팔리겠습니다만 현장 체크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 내용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제주 이경주입니다. 우리 800m 제주 3세 이하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가 단촐해도 어려운 경주들이 몇 경주 있습니다. 왜냐면은 심증을 갖고 또 물증을 갖고 붙어야 될 경주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제주 이경주, 지난주도 제가 경마팬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제주 도지사배 메인 승부로 가서 중배당 막권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제가 또 10월 회심에 아주 적중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강승부 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심히 연구를 평상시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리 경마팬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렸어요. 10월 강승부 주간을 이번 주에 갖겠다. 일반 경주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강승부 주간에 걸려있는 메인 승부는 정확한 내용을 갖고 적중들을 만들어내야죠. 자, 말일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배팅을 해서 정확히 때려서 적중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를 갖고 붙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 땅을 찍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또 지난번에 사연이 확실한 사연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이번 이경주 상황을 내고 제주 메인 승부를 찍고 중반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거리차 400m 4세 이하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밀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선임력과 직선 끈기 면에서 앞서 있는 전력이고, 거리 400이든 800이든 그냥 여유있게 들어오는 전력, 늘어난 부담 중량과의 싸움인데 저는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8번 빅고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사고 위원, 상경주 400m에 추천할 수 있는 말, 400m는 전문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휴양 갔다 와서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인데요. 지난번 경기는 아무래도 900m다 보니까 이 말이 적정 거리는 400m입니다. 400m 두 번 뛰어서 두 번 입상을 했을 정도로 좀 400에 좀 강점이 있는 말인데 아무래도 800이나 900은 좀 힘들고요. 다시 또 휴양 갔다 와서 적응도 했고 지금 적정 거리는 400m 돌아왔기 때문에 5번 명품천하 이번에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말로 좀 관심 갖고 싶습니다. 예. 한 마리 더 얘기해 준다면요? 1번만 붉은 매도 400m 우승 경험이 있죠. 미니멈을 이겼기 때문에 미니멈도 그 다음에 상에 잡힌 말이었고 지난번 역시 늘어난 거리를 900m도 극복을 못했어요. 아무래도 2살짜리 어린 말이고 좀 체중이 많이 좀 과체중이 말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훈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싶은데 이 말도 보면 전형적인 좀 짧은 스타일의 활동 같습니다. 장거리보다는 좀 단거리에 적합한 400이나 800m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1번만 붉은 말까지는 역시나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 멘트 때 이태용 마방을 주목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역시 졸전을 펼쳐놨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일본 게이트에 400m로 거리 줄고 여기서까지 승부 안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3도 압축 구도로 압축을 하겠고요. 자, 4경주 갑니다. 800m 5세 이하 핸디캡 8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데뷔 전에 때려먹은 마필이 8번 장타명성이 있는데 권유기가 작업을 해놓고 권유기가 때려먹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경주 이후에 3연승을 그대로 구사하면서 걸음 신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은 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원체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 강자 없는 편성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대로 연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00도 아니고 800으로 거리가 줄여서 컨디션 체크만 신사고 위원한테 묻죠. 자, 8번 장타명성 어때요? 이 장타명성은 훈련에서 특별한 특징이 있는 말은 아니고 많이 약간 좀 겁이 있기 때문에 말을 차분하게 속보 위주로 좀 안정감 있게 주행만 유지하게 하는 따로 훈련을 말을 만들다거나 스피드 공항을 한다거나 그런 훈련은 없습니다. 가볍게 컨디션 조절하는 훈련이었고요. 기술을 지나면서 김경훈 기수로 바뀌었는데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권혁 기수가 타서 여유있게 왔단 말인데 지난번에 한번 너무 17마진 차이로 너무 대차로 이겨서 그거에 대한 징계성 기술 교체인지 아무튼 이렇게 연승 달리는 말에 좀 타주 기술을 올린다는 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말은 상당한 능력 말입니다.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장타 왕자 지금 20조에 있는 올해 대상경주 우승했던 장타 왕자의 동생이다. 이런 얘기를 항상 소개를 하는 말이죠. 예, 여기 상대마로 본다면요? 6번만 최대 공약수입니다. 아마 복승식 1점대 배당으로 나올 것 같은데 최대 공약수는 지금 14주 만에 출전. 지금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공백이 있는데 휴양 갔다 와서 바로 뛰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한 훈련과 주행 심사를 거치면서 이미 주행 심사 기록 자체가 다른 마다 압도하는 그 정도의 기록이 있고요. 이 말의 활동은 또 301호의 자마, 천하왕비라든가 좀 중위권 정도 수준의 활동인데 이 말이 그 형제마들과 다른 특징은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지금 마체가 330, 340kg의 체력인데요. 전혀 말이 무겁다거나 배가 나온다거나 둔한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상당히 큰 체형의 말이기 때문에 6번만 최대 공약수도 좀 앞으로의 걸음 신장세 기대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두 마리가 원체 저배당으로 팔릴 경주이기 때문에 승식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마번을 얘기할 거면은 아무래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까지 좀 보고 배당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마리의 능력이 앞서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경주. 자, 5경주 모바일로 들어갑니다. 800m 3세 이하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한영민 기수를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네요. 타는 말들도 다 그렇고 7번 광명송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800m 뛴 모습 보니까 걸음의 신장세를 확연히 끌어올려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만약 하나 기류주의가 입상을 못한다면은 이 한영민 기수가 요 근간에 인기마에 타서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거는 12조 마방 말들이었는데 이건 다른 마방들의 말까지 인기만을 만약에 못 들어온다면 그거는 뭔가 냄새가 좀 아주 진하게 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7번 광명송호는 그대로 이어갈 것 같고. 자, 신사고 위원. 네, 8번만 선양호입니다. 8번만 선양호는 혈통을 보면 제1용사, 최근에 14주에 취임력을 발휘하는
제1용사의 동생이에요. 데뷔전 때 약간 좀 늦은 취입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야채 편성에서는 무난하게 뒷심발했던 내용이고요. 워낙 지금 훈련 성과가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걸음이 많이 향상되는 모습입니다. 김경훈 기수가 지난주부터 원정 훈련을 하고 있고요. 원래 지난주 경기에 준비를 했다가 지난주에 편성 제외되면서 이번 주 한 주 늦어진 상황인데 여전히 좋은 훈련 성과, 컨디션 좋기 때문에요. 8강 선양호도 연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팔릴 마필인지 이번 또 용현양이 팔릴 텐데 이거는 9월 3일 날 점매당 막권이 부러뜨리면서 아주 혈통적 지대치도 없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놨는데 지난번에 그래도 3차는 왔어요. 약간의 좀 변화를 보였던 게요. 좀 감기 걸리면서 그 당시에 9월 3일 경기는 감기 질리 이후에 약간 좀 상태가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부터 약간의 좀 컨디션 변화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훈련 때 그 걸음마 컨디션 봤을 때 지난번 이상으로 좀 더 회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7번, 8번 다음에는 이번의 순서가 아닌가. 일단 3복승까지는 볼 수 있는 말이 2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6경주로 갑니다. 400m 4세 이하 마필들 7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지난번에 그냥 인기마입니다만 월라장군이 그대로 인기도에 맞게끔 입상을 했는데 낙천여제를 그래도 근성으로 이겨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400m 동거리 출전했으면 연투는 확실시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번 월라장군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신사고 위원. 네, 4번은 포텐이 있습니다. 포텐이 그 낙천여제도 이긴 능력이고 지난번에 의외로 800m까지도 무한불성 얘도 점배당 1.9배 막권을 코차로 위해버렸어요. 이 말이 특별한 혈통 있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800은 좀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800m까지 지금 도전할 정도면 그만큼 말 상태라든가 걸음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400m에서도 잘 뛰었단 말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출발이 좋아지면서 이 말이 좀 안 좋았던 과거 모습이 출발이 약했었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 출발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3번 포텐 연속 나오면서 강공 기대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일본 5성 특급도 이제 출전하고서 1번 게이트에 얘도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예, 5성 특급도 휴양 갔다 오면서 제가 이 말이 체중이 30kg 이상 빠졌다는 거는 밖에서 말을 만들고 왔다는 거죠. 말도 보니까 체형도 보니까 예전에 배가 많이 나오고 좀 둔한 마체가 지금도 여전히 약간 좀 배는 나와 있습니다만 좀 배가 많이 골라지면서 좀 전반적인 완성도가 올라온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5성 특급도 400m에는 항상 이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상대방으로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지난번에 보신 분들은 거의 원틀급으로 적중을 만들어내셨을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을 드렸으니까. 또 그리고 휴양말로 그렇게 설명하는 방송은 저희 방송이 유일합니다. 자, 7경주로 갑니다. 거리 1000m 하나마 2등급 마필드 7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역시 또 다올이란 마필과 같이 뛰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추천을 했던 말이 이제 6번 1대 대왕이 되겠는데 지금 승급전을 맡고 있습니다만 강자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걸음 그대로 연결을 해줄 수 있다. 왜냐면 6월 30일 날 재검 때 걸음을 볼 때도 제가 막강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고요. 6번 1대 대왕의 컨디션 체크 좀 해주죠. 네, 휴양 갔다 오면서 말이 한결도 말이 마체가 튼튼해지고 마체가 좋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번도 휴양 갔다 왔을 때 사실은 좀 조교 때는 100% 느낌이 아니었는데 현장에서 말을 보니까 말이 훨씬 더 많이 마체 근육이라든가 전반적인 완성도 이런 체형이 더 좋아진 모습이 있더라고요. 6번은 이번에 훈련 때도 훨씬 더 훈련 강도라든가 상태에 올라온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연투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말입니다. 예, 신상호 의원의 추천마가 있다면요? 새롭게 올라온 말과 기존 말들이 약간 좀 대결 구도인데요. 기존 말 쪽에서 좀 상태 변화를 보이는 말이 7번만 지진달사가 있습니다. 지진달사가 이게 좀 그동안에 약간 좀 상태가 다운됐던 말인데 지난번부터 약간의 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용섭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두 번의 경주는 약간 좀 훈련 때 느낌과 컨디션 떨어져 있었는데 직전부터 좀 상태를 회복하면서 김지우 기수가 탔을 때 물론 이제 좀 강한 편성이었고요. 이번에 장호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번에 훈련 때 느낌은 뭐 여전히 지금 좋아지는 페이스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는 게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7마리밖에 안 나온 편성이라면 지인달상 근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망금산을 제외한 급상승 해안여제 이 정도의 말들만 나와도 여기서 입상 가능한 전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겨뤘던 전력이면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라스트 8경주입니다. 거리 900m고요. 3세 이상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인데 신사고 위원이 제주 메인 승부로 갑니다. 이번 8경주. 지난주 메인 승부 경주를 갔는데 지난주에 도지사배 원당봉 놓고 했나요? 아니 좀 다른 말 놓고 했는데 원당봉도 노렸습니다만 네. 예, 좀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도지사배 얘기는 네. 제가 안 본 말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경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물어봤냐면은 그 지난주에 실패한 부분 경마라는 게 적중을 했다 안 했다 그럴 수 있는 거, 뭐 매번 적중을 한다 그러면요 뭐 이거 상황이 나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물어본 거는 지난주에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실패를 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8경주에 아마 지난주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경주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 8경주 일단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예, 좀 상당히 좀 레이스는 뭐 최근에 함께 뛰었던 말들인데 좀 더 약해진 편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막 금빛나가 핸디가 지금 또 무지막지하게 69.5kg까지 지금 뭐 이렇게 아주 상위 레벨도 아니고 능력마도 아닌데 너무 핸디를 많이 준다 싶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번 막 금빛나는 제 말의 능력과 상태를 믿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핸디에 대한 약간 좀 변수는 걸리지만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막 금빛나를 축으로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봤던 복병권 말들 노리면서 한번 현장에서 좀 중배당을 노리면 그쪽으로 추천 경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컨디션 변화를 완벽하게 읽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그래서 중배당 막권 이상을 노린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인기마가 아니라는 점 경마팬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자, 8경주는 신사고 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지난주 좀 아픔이 있던 부분 치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사고 위원과 함께 메인 승부 적중에 참맛을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자, 수고했고요. 네네. 내일 토요 경마에서 또 제대로 된 마번들 또 해설 내용으로 찾아오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부산, 제주 상황들은 안 좋습니다만 날씨와 상황들은 안 좋습니다만 어쨌거나 다 또 부산은 발로 뛰었고 또 제주도 일요일 또 훈련 내용으로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로 부디 금요일 제대로 된 적중들 만드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